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뉴욕주 정부로부터 500만 달러의 건축 기금을 지원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53년 만에 돌아온 우승의 기쁨, 뉴욕 닉스는 이제 퍼레이드로 그 간격을 이어갑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퀸즈 플러싱 지역의 연못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살인사건 2건의 핵심 용의자가 10년 도피 끝에 라오스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뉴욕주 정부로부터 500만 달러의 건축 기금을 지원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론 김, 에드워드 브런스틴,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 의원은 12일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퀸즈 플러싱 커먼스 인근 옛 중앙의료원 빌딩 앞에서 뉴욕주 정부 건축기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이날 전체 지원금 중 400만 달러를 우선 전달받았으며 나머지 100만 달러는 향후 추가 수령할 예정입니다. We couldn't be here in this moment if it wasn't for the stakeholders, the community leaders, the elected officials who normalized the Korean culture enough when in the halls of Albany, in the halls of DC, where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had to take us seriously. It didn't happen overnight. It took many conversations. It took many of us showing up every single day to tell the president, the governor, the mayors how important our community is.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And that's what we're doing today. We're ensuring that classrooms across Queens, across the state can come visit this museum and learn about Korean American heritage. And I think that is equally important and not lost on this moment. I think it's important. The story of Korean Americans is a tremendous success story. And we want to celebrate that story, and we want a place where we can recognize all the contributions that Korean Americans have made to our great country. 이날 전달식에는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등 정치인과 함께 변종덕 21 희망재단 명예 이사장, 임형빈 한미충류 회장, 정영인 터보 홀딩스 대표, 이정화 이경로 전 뉴욕 한인 회장 등 한인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This funding that our assembly members and our leader, Min Sung Kim, and the community have made possible is going to pave the way as we celebrate the 250th anniversary of America. This is a strong statement to remind people that Korean Americans are just as American as everyone else. 옛 중앙의료원 빌딩은 현재 김민선 관장 소유의 자산으로 기존의 2층짜리 건물을 7층 규모의 현대식 상형 빌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증축 공사를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내년 봄쯤 증축 공사가 완공되면 늦어도 내년 말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박물관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완공 후 이 건물 1개 층 전체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김 관장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공익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공간에서 앞으로 우리 한인 이민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우리 퓨처 제너레이션들에게 정체성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 미주류 사회의 한국 아름다운 문화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이민사박물관은 3D 디지털 감상 시스템 등 최첨단 전시시설을 대거 도입할 계획입니다. 53년 만에 돌아온 우승의 기쁨과 함께 뉴욕 닉스는 이제 퍼레이드로 그 감격을 이어갑니다. 뉴욕 닉스가 지난 14일에 열린 NBA 2026 챔피언 결정 5차전에서 홈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94대 90으로 역전승했습니다. 1973년 이후 53년 만에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본 우승인 만큼 뉴욕 전역은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팬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기쁨은 오는 18일 우승 퍼레이드로 이어집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오전 10시 배터리 파크 인근에서 시작돼 브로드웨이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캐년 오브 히어로즈를 거쳐 시청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에서는 선수단에게 뉴욕시 명예열쇠가 수여될 계획입니다. 뉴욕의 왕으로 통하는 간판 스타 제일런 브런슨이 챔피언전 MVP에 뽑혔습니다. 그는 이번 시리즈 동안 평균 32.6득점을 올렸으며 특히 5차전에서는 45점을 쏟아부으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퀸즈 플러싱 지역의 연못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퀸즈 플러싱 소재 바움파크에서 14일 연못에 떠있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목격자는 이날 오후 6시 직후 경찰에 신고해 바움파크 내 연못에 의식을 잃은 여성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수대 근처 물 위로 여성의 시신이 떠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구조대원 2명이 조심스럽게 연못에서 여성의 시신을 건져내 잔디밭에 눕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던 무렵 평소처럼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공원을 찾았던 한 주민은 도심 속 평온한 휴식처인 이곳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불안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검시관이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해당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살인사건 2건의 핵심 용의자가 10년 도피 끝에 라오스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김명진 씨가 최근 라오스에서 체포돼 지난주 미국으로 압송됐다고 지난 12일에 보도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센타클라라 오렌지 카운티 검찰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인 김 씨는 2016년 세노세 청부살인 사건과 2018년 웨스트민스터 총격살인 사건의 핵심 용의자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6년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청부살인을 의뢰했으나 범인이 대상을 착각해 저스틴 트렌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8년에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 친구인 크리스토퍼 김 씨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총 6발을 쏜 뒤 달아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말 김 씨의 라오스 체류 첩보를 확보한 당국은 FBI와 US 마샬,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과 공조 수사를 벌여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뉴욕시의 재정 상태가 이르면 오는 11월에 뉴욕시의 현금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마이너스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청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재정 전망 자료에서 뉴욕시의 현금 잔고가 올해 11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의 예산 담당팀과 뉴욕시 감사원실은 유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말 내내 합동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시당국의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맘단이 행정부가 오는 7월 1일 지급 예정이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영리 단체 선급금을 보류하거나 지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뉴욕시가 학생 수 감소에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교사 채용과 교실 확충에 나섭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 11일 학급 규모 감축 시행 계획을 통해 향후 수년간 15억 달러 규모의 학교 시설 확충 사업과 2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교사 채용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국에 따르면 현재 뉴욕 시내 학교의 약 73%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교실 공간 부족과 교사 수급 문제로 법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내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교실로 전환하고 필요시 증축과 신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 교사를 채용해 학급을 세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아침 법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대기하며 당일 심리 일정과 출석자 정보를 기록하고 법정 안에서 진행 상황을 관찰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에이미 랭은 최근 법원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폐쇄적으로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법정 문이 항상 열려 있었지만 이제는 참관인이 들어가기 전에 심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판사들은 감시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민 판사들이 사실상 중립적 심판자가 아닌 행정부 정책 집행자로 몰리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랭은 판사들 역시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국민은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이민법원을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경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젬 가리마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도 TV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이고 즉각적인 종전이 선언됐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X를 통해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며 합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전격 공습하면서 시작된 중동의 전쟁이 이날부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양측이 지난 4월 8일 휴전에 들어가며 협상을 벌인 지 2달여 만입니다. 이란 및 파키스탄의 발표에 따르면 종전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해외 거주자의 세금 부담과 복잡한 신고 의무 등의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민권 포기 규모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증가 추세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거주 미국인 지원단체인 아메리칸스 오버시스에 따르면 2025년 연방국세청 명단에 오른 시민권 포기자는 4,889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 단체는 올해의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시민권 포기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다른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자산이 200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국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포기의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지난 14일에 백악관이 거대한 옥타곤으로 변하며 UFC 프리덤 250 대회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종합격투기 이벤트 UFC 프리덤 250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이 오벌 오피스에서 사우스론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걸어 나오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250피트 높이의 아치가 돋보이는 특설 무대 더 클로에 운집한 관객 약 4,500명이 함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미 국가가 연주되자 공군 선더버드, 해군 블루 엔젤스 소속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고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중석 첫 번째 열에 앉아 14명의 UFC 선수들이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는 경기를 즐겼습니다. UFC 프리덤 250은 이날 자정 넘은 시간까지 7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를 펼치는 모든 선수들은 이날 손목에 성조기가 연상되는 빨간색, 하얀색 또는 파란색 맞춤형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밴쿠버 호프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밴쿠버 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밴쿠버 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민권센터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뉴저지 민권센터에서 라면, 밥, 참치캔, 조미료 등 무료 음식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근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꿨던 워싱턴 DC의 케네디 공연예술센터가 의회의 승인 없이 명칭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냈습니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기 투표에서 첫날에만 1만 6천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월드컵 시즌을 맞아 오는 7월 18일까지 센트럴파크에서 전 연령 대상으로 무료 축구 세션을 운영합니다. 2023년 가을학기부터 방과 후 한국어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뉴욕 한국교육원이 지난 11일 세 번째 업무 협약을 갱신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인 유튜버에게 인종차별을 했다가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산 멕시코 남성이 신상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다니던 회사의 회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바꿨던 컬럼비아 대학교가 내년 입학 전형부터 SAT와 ACT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면서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이 시험 점수 필수 정책으로 복귀했습니다. 출산율 급락의 원인 중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인한 직접적인 교류의 약화라는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